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번이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네.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항소폭이 나온 다음에 SNS랑 100건을 썼거든요. 1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네. 약간 캄다운이 살짝 필요하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딱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에 대한 그 진영을 넓히는 데는 최근의 사안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전 대표와 어떻게 그러면 만들 관계를 것이냐. 맺고 할 것이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조원진 대표, 정광훈 목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연대를 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 지지부진한 이 지지율 과연 뚫어낼 수 있을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제가 한겨레에 이제 칼럼을 썼어요. 네. 그 한겨레 칼럼의 제목이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결론까지 똑같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이제 법조인, 한 명은 이제 검사 그렇죠. 출신, 한 명은 판사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한 다음에 네. 뭐 직후가 됐든 어찌 됐든 그 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당내의 기반이 매우 강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은 어떤 열망들 당을 구해달라는 열망대로 정치 신인이 됐든 약간의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는 신앙에 기댄 약간 이런 신앙. 이런 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무리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때 본인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강성보수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랑 손을 그렇죠. 잡고 황교안도 집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탄핵.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했을 때 이제 전환길이나 이렇게 뭐 손 잡고 더 강경 보수들 지금 손을 잡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2020년 미래통합당 103석, 민주당한테 180석을 헌납한 게 이게 결론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제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 고영주의 자유민주당과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구주화 변호사라 손을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깁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 보이죠. 진행자께서도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중도 확장 뭔가 전략을 나름대로 하고 뭐 광주도 간다는데 네. 이거는 사람들 화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오늘은 황교안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5.18 참배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이거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망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때도 통합만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뭐였어요? 보수 통합만 하면 우리가 다 이긴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김재섭이나 뭐 이쪽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젊은 보수도 들어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과는 통합 보수 통합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역사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정광재 대변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초반에는 사실 행보를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좀 중립적인 행보를 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광주도 가고 어떻게 보면 강성 일변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제 우려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중도 통합적인 행보를 가다가 최근에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 압수수색 체포당했을 당시에 장외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면회 있잖아요. 네. 일반 면회 가서 10분만 보고 오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면회하고 토요일 날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당 대표로서 본인이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좀 당원 게시판 당황스럽죠.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그 발언 나온 이후에 한번 가보니까 약 비중이 9대 1로
왜 잘못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냐? 이거 잘못된 발언이다. 뭐 해당 행위다. 장동혁 대표 사과하라.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비중이 뭐 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지. 뭐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원 게시판이나 다른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본인은 계획된 발언이었고 이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죠. 이게 심지어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 야 이거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막 글 올리고 있다. 이건 이게 뇌피셜로 또 돌릴 수 있죠. 자, 그게 근데 여튼 과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집회에서 나왔던 다른 말들이 있어요. 뭐 네.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딱 한마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때문에 다 묻혔죠. 전체 지금. 메시지가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주장하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었던 거 뭡니까? 계엄 있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그렇죠.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본인이 2020년 선거에 총선 참패한 이유를 부정선거로 원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당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한 분명히 입장이 갖고 있죠. 있고요. 그리고 탄핵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갖고 있고 부정선거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 매일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황교안이다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은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먼저 말씀하시고. 뭐 이제 데이터라고 할 게 뭐 정당 지지율이에요, 사실. 이 지지율 뭐 맨날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갤럽 조사 지난주 거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 뭐 완만하긴 하지만 지금 꺾였어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거 들어만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뭔가 실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지지율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아까 김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갤럽 조사잖아요. 저게 네. 무당층이 27이고 그리고 이제 국힘 지지율이 24란 말이에요. 뭐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보통 저런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얘기해 보면은요 한 15% 정도 나와요. 무당층 무응답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최소 한 10% 포인트 이상은 지금 뭐 어디를 지지하다가 이탈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아요. 그 상당수는 국민의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확신범이라서 와 더 무섭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확신범. 목요일에 네. 의원총회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방송 나가서 나 비판 좀 하지 마라. 김용태나 뭐 몇몇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그 황교안이다 이거 왜 했는지 이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의식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다. 준비된 발언이라고 했다. 계획적으로 한 거다. 난 그걸 보고 즉흥적이라면은 차라리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랑 통화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 이탈 화법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이번 달에는 광주에 가서 5.18을 하면은 5.18 광주 시민들이 나한테 긍정할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은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올 것이고 그래서 점점점 동심원이 커져가지고 민주당은 이길 것이다라는 게 진짜 진지하게 황교안의 생각이 황교안이래.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이다 황교안이다 지금 뭐 내가 거의 뭐 황교안이라고 비슷한 했으니까 일심 동체로. 이건 큰일이다.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에요. 이거는 당 대표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던지 진짜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당 대표를 바꾸던지 이거는 답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출범한 이후로는 크게 뭐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 사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동영 아마 비서실장이었나요? 뭐 이제 아니죠. 같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수석 최고위원일 때인가요? 이제 그때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일 때는 뭐 그럴 수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있죠. 예. 비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분이 한 몸으로 같이 가다가 갈라서고 나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행보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그 장혜영 전 의원이었죠. 쿠팡 새벽 배송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 정치인들이 이런 걸 토론해야지 뭐 쓸데없이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뭐 황교안 얘기나 하고 있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부진 겹쳐서 이게 약간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항소포기라는 게 그 국민 감정에 영향을 주려면 네. 어떤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항소포기라고 하면 국민들이 항소포기가 뭐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검사 생활했고 법무장관 했고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이 항소포기라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밤에 있었던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장동 편 대 국민 편. 네. 이렇게 나누니까 굉장히 전선이 명확해졌잖아요. 항소 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편은 이제 먹고 살기 재벌 된 거고 사실 8천억. 나머지 국민 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잘 만들어서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렇죠. 법리적 지식으로 국민께 설득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시간 동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 이 외압의 실체는 분명 법무부든 민정수석실이든 그 윗선이든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편과 대장동 편을 나눠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아까 48대 29라는 여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부적절했다가 48입니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당에 소속해 있는 그렇죠. 의원들도 이런 다들 그 목소리를 여론을 높이셨죠.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선봉에 섰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심지어 조국 지금 이제 전 위원장이죠 아직은 조국 전 위원장에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우리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뭐라고 했냐? 내부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나한테 토론할 시간에 징징거리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부터 해라.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맞받았어요.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뭐 토론 나오면 내가 주제 없이 다 받아주겠다. 아주 그냥 서로 도발을 있는 힘껏 하셨는데 과연 이 두 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국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죠 지금. 그렇죠. 위원장도 전 사퇴했지. 위원장이죠. 나 직함이 헷갈려서.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딱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존재감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강재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번이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네.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MBC 뉴스아이키가 거기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약간의 고민을 왜요? 하고 있다. 아니 뭐 MBC가 그러니까 그냥 특히 이제 한동훈 뭐 국힘 쪽에서 보기에는 워낙 불리한 전장이고 지지층들도 국민의 지지층들도 왜 거기 나가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건데 거의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나온 다음에 SNS나 100건을 썼거든요. 1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네. 약간 캄다운이 살짝 필요하다. 지금 너무 지금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황에 조금 좀 진정해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러면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네. MBC 뉴스 하이킥에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조국 전 대표랑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아 그렇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김어준 씨가 방송하든 어디든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MBC 뉴스 하이킥 저도 뭐 가끔 나가는 프로지만 제작진에게 아이디어 드리자면 조국 전 대표를 섭외하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내년 6월에 이제 있을 선거들이 뭐 아른아른 할 텐데 뭐라도 해야겠단 말이에요. 뭐 출마를 하든지, 뭐 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뭐 누구를 당선을 시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민의힘이랑 결국은 이제 콜라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장동혁 대표랑 어떤 접점으로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수많은 SNS 중에 하나 네. 올린 게 화제가 됐죠. 뭐냐면 국민의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107명 국민의힘과 같이 뭐, 하겠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그 애정 공세,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바랬던 건 저거야. 민주당과 대통령과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냐. 보니까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조금 캄다운 할 필요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구나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조금 그 신이 났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지금 그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 자신에 대한 그 진영을 넓히는 데는 최근의 사안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전 대표와 어떻게 그러면 접점을 만들 관계를 것이냐. 맺고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직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아직 보궐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그렇죠.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구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호한 불확실성으로 이 우리가 미지수 X의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이 X 값이 얼마가 될지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